안녕하십니까? 샤론고치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아이들과 사실 어른들이죠.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김소정 한의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정입니다. 네. 그 지난해 그 방송 보고 엄마들이 정말 좋은 꿀팁이라고 특히 그 식염수 스프레이 너무 네.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의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엄마들이 왜 보습제 많이 발라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주로 뭐 크림도 발라주고 뭐 바세린도 발라주고 네. 많이 발라주는데 그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좀 중요한 팁 좀 한번 주세요. 네, 보습제를 사용할 때는 네.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네. 세라마이드. 어떤 성분인가요? 세라마이드는 이 아토피 애들이 가지고 그 결핍돼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로션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세타필이 굉장히 유명한 로션이지만 사실 이제 세타필에는 세라마이드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엄마들이 많이 쓰는 로션이 세타필이라는 로션이 있는데 이거는 정작 세라마이드는 없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피지오겔, 아토팜, 아토베리어, 그다음에 제로이드, 그다음에 에피세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막으로 또 우리 감독님이 또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만일에 그런 보습제는 자주 바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나눠서 바르는 게 좋은가요? 네,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3회 이상. 네, 그리고 일주일에 200ml를 다 쓸 수 있도록. 듬뿍 바르는 거군요? 네, 듬뿍 바르고 하루에 3, 4회 이상. 이게 씻지 않더라도 깨끗한 손으로 그냥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거의 코팅 개념이군요. 네네. 계속 코팅하고 지속적으로. 깊게 쑥 들어가게. 네. 그리고 오일은 오히려 피부에 열을 많이 조장하므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오일을 또 엄마들이 촉촉하게 만든다라는 맞습니다. 개념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 이렇든요. 한의학은 어찌 보면 엄마들이 알고 있는 뭐 상식, 아니면 뭐 인간요법, 아니면 뭐 누가 이거에서 좋아졌대더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그 방송과 특히 종편에서는 무슨 뭐 하나 나오면 그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뭐 이게 몸에 좋은 요리다 하면 그날 그거 다 팔리고. 자, 한때 왜 그 수세미? 그거 엄청 또 유행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뭐 비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나요? 이게 뭐 비염 애들이 보통은 이제 수세미, 작두콩, 이런 거를 집에서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세미 같은 경우는 성질이 찬 성질이니까 조금 애가 좀 차고 마르고 여자아이고 이렇다면 대부분 맞지 않고요. 장이 약하거나. 네, 장이 약하거나 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저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작두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조금 따뜻한 성질이니까 애가 조금 통통하고 남자인데 땀이 많고 이런 애들이 비염이라고 해서 작두콩 차를 끓여서 먹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뭐 팔체질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관련이 깊나요? 네, 어떻게 체질이랑도 관련이 깊으니까 이 내 체질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아이스 커피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사실 요즘 중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냉수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요? 중국 분들은 그냥 온수에 있는 거 아니면 오히려 따뜻한 차. 네. 그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 경우를 봐서도 내가 찬 사람인데 조금만 차가운 걸 먹어도 만약 설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거기다 수세미를 뭐 한다. 이거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세미나 작두콩은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팁이네요. 자, 사실 요즘 엄마들이 만일에 병원하고 한의원이 있어요. 동네에 있는 의원. 한의원.
한의사님 보시기에 요즘 엄마들이 어디를 더 쉽게 갈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네. 소아과를 먼저 가시죠. 그렇죠. 네. 네, 소아과 갔다가 거기에서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네. 너무한 한의사 있다. 김도정 한의한테 가봐라. 이런 거 오시기도 하죠. 네. 자, 지금 20대 후반, 30대 엄마들이 그 한의원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거는 거꾸로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뭔가 양방에 비해서는 뭔가 더 이런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네. 그러면서도 뭔가 또 믿을 수 없다. 효과를 약간 확신할 수 조금, 없다. 객관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약을 막 써서 이 아이가 약으로 네. 인해서 얻는 그런 나쁜 작용들 네. 이런 거는 최소한 여기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또 반대로는 이거 확실한가? 라는 네, 맞습니다. 고민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학 나오시고 그다음에 인턴 하시고 레지던트 하시고 정식으로 정말 한의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리셨죠? 전문의를 따기까지는 10년이 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긴 역사 속에서 이 학문이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실자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임상의 결과들이 있는 네. 거잖아요. 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한의사로서 우리 젊은 특히 유아 초등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한의학에 대해서 자, 한의학은 뭐뭐뭐다라고 쉽게 정의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편안하게. 네. 아니면 반대로 자 나도 엄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우리 애가 이러이런 아픈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의사를 먼저 찾는다.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질환은 반드시 한의사를 의논한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예. 애가 밥을 잘 안 먹거나 네. 아니면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한의학 외에는 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한의학으로는 충분히 빨리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양약의 접근은 그렇죠. 만일에 밥을 안 먹으면 일단 위검사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내시경 네. 검사하고 뭐 이런 내시경 네. 검사해서 검사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몸이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 한의학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인간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의료기관이 아닐까. 명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들한테 만일에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선생님이 밥을 왜 안 먹니 하고 이 아이의 뭐 손도 만져주고 촉진이 될 것이고 아니 맥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밥을 안 먹는구나 그러면 이런 걸 넣으면 너는 밥을 잘 먹을 수 있어라는 일단 믿음을 만들어주고 약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낫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즘 만일에 10명을 본다면요. 안 먹는 애가 몇 명, 너무 많이 먹는 애가 몇 명,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 먹는 애들이 안 먹는 부모님들이 한의원을 더 많이 찾습니다. 네. 네, 한 70%는 안 먹으면은 부모가 너무 힘들거든요. 잘 먹는 애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뭐 너무 잘 먹어서 네. 내원하진 않으세요. 그렇죠. 네. 운동을 시키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안 먹는 애들은 사실 왜 안 먹는 건가요? 안 먹는 원인도 다양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타고나기를 비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애들, 비위 기능이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 비장, 위장, 위장, 소화기관, 네. 소화기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즉 기능이 약해서 얘는 너무 많은 흡수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안 먹으면 안 클까봐 걱정되고, 당연하죠. 못할까 걱정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좋은 약재는 뭐가 있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소화기관이 좋아지게 하는 약을 쓰면서 일단 네. 위장이 좋아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근데 보통 이제 안 먹는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애 소화 기능을 넘어서게 많이 먹다고 먹고 애는 그것 때문에 또 더 속이 힘들어하고. 불편해서 이 심리적으로도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먹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고 또 먹고 나서는 신체적으로도 네, 불편함이 부대끼고. 있으니까 네. 더 안 먹으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마랑 애도 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의원에 와서 한 몇 달 정도 원장님의 치료를 받으면 이 아이가 식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위장이 될까요? 대략적으로. 보통 이제 체중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르게 보는데 네. 애가 한 10% 미만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10% 미만이 뭐죠? 그 네. 유아 표준 체중에서 네. 아이가 한 30kg 나가야 되는데 네, 이 네. 아이가 뭐 한 20 몇 킬로 나간다. 이럴 때. 조금 모자란 정도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치료하면은 대부분은 네.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네. 모자르. 많이 모자르면은 네. 한 2달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면 애들이 또 정상 수준까지는 먹게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약만 가지고 사실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는 네.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약을 끊고 나면 또 네. 빠르게 네. 애가 또 안 먹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우리 애가 이렇게 안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같이 파악을 해서 얘가 만약에 이런 요건 때문에 이걸 먹는 걸 싫어한다. 네. 그런다면은 그거를 교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규칙적으로 네. 식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일정한 양을 식사를 하고 또 엄마들이 네. 안 먹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 먹으면은 네. 굉장히 많이 먹이세요. 이번에 아주 네. 먹어보자. 네,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안 먹으니까 좋아하는 네. 음식을 좀 잘 먹으면은 네. 과식을 하게 만들고 특히 저녁 식사를 네. 좀 과하게 먹고 네. 그러다 보면 아침에는 얘가 뭐 배가 고프질 않으니까 네. 아침은 또 안 먹고 원에서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조금 먹고 네. 뭐 그러다 보면 배고파서 또 저녁은 많이 먹고 이러면은 규칙적인 식사의 네. 양이 안 되는군요. 네네 이러면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한약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는 왜 옛날 영화 보면 예 어머님들이 그 탕기에다가 네. 해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대접을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은 한약을 먹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파우치라 그래요? 뭐라 파우치. 그래요? 파우치. 네. 예. 팩 같은 데 넣어주는 네. 것도 있고 아니면 환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죠? 환으로도 많이 가는 먹고. 미리비인가? 네, 그리고 그렇게 과립제도 과립. 나오고 네, 과립. 그다음에 네. 시럽으로도 나오고요. 시럽으로도 나와요? 네네. 그럼 우리 유아 초등애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한약을 먹나요? 그 시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존에 있던 처방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애들이 감기나 아니면 뭐 배탈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줄 수 있게 한 3일, 5일 네. 이렇게 처방할 수 있게 많이 나가고요. 거기에 약간 달달한 맛도 추가가 돼 있나요? 네. 아이들 먹기 편하게? 네네. 그렇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애들이 더 그래요? 먹겠다고. 네. 진짜요? 여튼 그 한의학 전체를 볼 때는 많은 개선하고 발전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조금 예민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엄마들이 정말 저한테도 정말 선물 많이 주시는데 홍삼 관련 제품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네. 그 홍삼이라는 게 지금은 한의원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제품을 파는 매장에서 팔잖아요. 한의사들은 그런 매장에서 파는 홍삼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으로 네. 홍삼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는 않거든요. 네. 네. 어떤 사람한테는 분명히 홍삼이 안 맞는 사람이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홍삼 자체가 사실은 사실은 약성이 굉장히 강한 음식이고 네. 약재로서도 네.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안 맞는데 네. 그 안 맞는 상태에서 복용을 한다면 네. 사실은 더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유아 홍삼 음료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크게 약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네. 함량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먹이신다고 한다면 네. 뭐 대부분 저는 그냥 먹이셔도 되고 네. 안 먹이셔도 크게 관계없다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네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은 체질에 따라 먹으면 안 돼. 열이 있는 사람이 인삼 먹으면 독이다라는 말도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삼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사회적 인식이. 네.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삼도 사람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맞는 보약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쭉쭉 빨아먹는 그 홍삼에 실제 홍삼의 그 함량이 너무 작아서 네. 거의 그냥 뭐 간식 수준으로 봐야지 네, 그걸 맞습니다. 먹었다고 이 아이의 보약의 기능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비싼 거 사 먹었네요.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너무 안 먹는 애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대한민국 전체 인원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죠. 비만. 네. 원장님은 비만 걱정 안 하시죠? 네. 대부분의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뚱뚱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십니까? 네. 자, 우리 비만 얘기 좀 할까요? 소아 비만하고 성인 비만은 좀 다르죠? 네, 이거는 소아 비만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보통 애들이 그냥 통통하기만 하면은 엄마들은 이게 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뚱뚱해지면은 애가 학교에서도 교육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통 통통한 애들이 네. 성장도 빠르고 네. 성조숙증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심각하구나 생각해서 한의원에 많이 오세요. 그래요? 네.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처방해 주세요? 이게 비만도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 성장기 애들이 살을 네. 빼게 되면 네.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성장을 거의 할 수는 없거든요. 멈춰지는 거군요. 네. 막 성장하다가 네.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장의 속도는 늦춰지는 거네요. 네,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이 체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네. 이게 키로 갈 수 있도록 생활 관리를 하는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얘가 좀 고도 비만이다 네.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네.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체중의 10% 정도를 빼고 그 다음에 그 뺀 체중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에 네. 체중의 10%를 줄이고 네. 요요 없이 쭉 가다가 또 한 번 다이어트를 하고 네네. 좀 긴 시간을 갖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자, 생활관리 측면에서 혹시 아이들이 왜 학원 갔다 와서 엄마 나 치킨 한 마리 시켜줘. 네. 엄마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핫바 하나 먹을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른 애들도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통통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네. 먹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네. 통통한 애들이라면은 네. 한 번 정도 간식을 네.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음.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 한 3시경. 네네. 어떤 간식이 제일 좋죠?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이 제일 좋으니까 우유라든지 네. 아니면 계란이라든지 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해서 좀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네. 이렇게 살이 찌지 않는 근데 그런 현실적으로 간식이죠. 아이들이 네. 우유하고 계란을 주면 다 싫어합니다, 간식으로.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이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짠이든가 아니면 아예 매운 떡볶이든가 뭐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달라 그랬을 때 지금 큰아이가 몇 학년이라 그랬죠? 7세. 7세. 네. 그 아이는 간식 안 하나요? 간식 좋아하죠. 걔 뭐 좋아해요? 달고 짜고 네. 과자를 좋아합니다. 칩 네. 같은 거. 네. 네. 그럼 어떻게 먹게 하시나요? 못 먹게 하시나요? 이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네. 있기 때문에 아. 네, 과자는 집에서 만든 과자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집에서 만들어서 네. 뭐 누룽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네, 이렇게 전과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옛날에 다락방에 있던 거 먹고 있군요. 자, 이런 거 같아요. 저는 너무 엄마들이 예민하게 뭐 유기농만 네. 먹여야 된다, 아니면 천연 재료만 써야 된다,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 저질의 음식을 먹여서 네. 애들한테 정말 위가 버리잖아요. 너무 매운 음식이라든가 너무 짠 거라든가 이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해줘서 약간 심심하게 가급적이면 제철에 나오는 재료로 그렇게 해서 간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여러분이 만일 아이들 건강을 정말 걱정하신다면 튀김 음식만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 것보다 사실은 양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양이. 비만인 애들은. 네, 그런데 이게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네. 너무 과량을 먹는 거는 네.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네. 차라리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소량 먹는 것보다는 양이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안 만약에 좋습니다. 우유를 갖다가 1.5짜리를 갖다가 3개 먹어. 이건 안 절대 안 된다는 되죠. 얘기잖아요. 네. 막 계란 물처럼 좋다고 계란을 먹는다. 5개 먹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안 되고 그렇죠. 뭐 고구마를 네. 뭐 간식으로 뭐 6개, 7개씩 먹는다. 네. 아, 그거는 안 그건 되죠. 아니네요. 네. 자, 오늘 또 중요한 꿀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식 재료 자체보다는 일단 우리 한의사님께서는 양을 조절해라.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새끼 제대로 규칙적인 양을 먹여야지. 아이가 너무 안 먹다가 잘 먹는다고 너무 다량의 음식을 주면 그게 또 딜레마에 빠지게 네.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이라든가 체격 아니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 방송 또 다시 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샤론코치 TV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